앞선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이런 생각이 스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졌을까? 잘 되기만 바랐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허전함은 더 커질까? 누구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대가를 바라며 산 것도 아닌데 왜 서운함은 자꾸 생겨날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자신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내가 기대를 버리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인가?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성격이 이상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아온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의 당신은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아이 밥 시간에 맞춰 움직였고, 학원 시간에 맞춰 서둘렀고, 시험 기간이면 함께 긴장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 몸살은 뒤로 미루었고, 아이가 속상해하면 내 마음까지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삶의 중심은 천천히 이동합니다. 나 자신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자식으로. 처음엔 그것이 사랑이고 책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역할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이 자리를 잡고 직장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자기 인생을 꾸려가기 시작하면 부모는 비로소 멈춰 서게 됩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는데 갑자기 목적지가 사라진 듯한 기분. 아침에 눈을 떠도 급히 챙길 사람이 없고 주말이 되어도 기다리는 약속이 줄어들고 식탁에 앉아도 예전처럼 숟가락 소리가 여러 개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묻지 않았던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지? 이 질문이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던 역할이 옅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버지, 늘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리. 그 자리가 줄어들 때 마음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자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락이 오면 안심되고 짧은 통화에도 하루가 밝아지고 며칠 소식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자식이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도 섞여 있고 기대도 섞여 있고 의지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것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반갑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섞이면 서운함이 따라옵니다. 의지가 섞이면 불안이 따라옵니다. 외로움이 섞이면 집착이 따라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아, 자식이 나쁜 것만도 아니구나. 아, 내 마음이 너무 오래 한 곳에 기대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자책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전부를 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자는 뜻입니다. 내 하루의 날씨를 누군가의 연락 여부로 정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오늘 웃을 이유를 자식 말고도 조금씩 늘려가자는 뜻입니다. 산책길의 햇살도 이유가 되고 따뜻한 국 한 그릇도 이유가 되고 오랜 친구와 나눈 통화도 이유가 되고 조용한 오후의 평온함도 이유가 됩니다. 기쁨의 이유가 많아질수록 서운함은 줄어듭니다. 삶의 중심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연락 오면 반갑고 바쁘면 그런가 보다 이해되고 못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이 들어 배워야 할 것은 더 주는 법이 아니라 조금 덜 매이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많이 참는 법이 아니라 나도 함께 돌보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고 늦은 계절에도 새로운 꽃은 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한쪽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허전함이 생기는지, 왜 자식이 잘 살아도 마음은 편하지 않은지, 왜 사랑이 때로는 서운함으로 변하는지 차근차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알겠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편안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식도 바쁜 걸 압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허전하고 연락이 없으면 괜히 서운하고 혼자 밥을 먹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다림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보다 거창한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시작을 바꾸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무의식적으로 휴대폰부터 봅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무슨 소식이 있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괜히 하루 시작부터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제는 순서를 조금 바꿔보십시오.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바깥 공기가 어떤지 느껴보십시오. 하늘이 흐린지 맑은지, 햇빛이 들어오는지, 오늘 바람은 차가운지, 그리고 자신에게 짧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 몸은 어떤가? 어제보다 무릎은 괜찮은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면 기분이 편할까?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평생 남부터 먼저 챙긴 사람에게 자기를 먼저 묻는 일은 어색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색함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자식 연락만 기다리면 마음은 자연히 흔들립니다. 벨소리 하나에도 놀라고 답장이 늦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오전에는 산책, 점심 뒤에는 책 몇 쪽, 오후에는 시장 한 바퀴,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연락으로 움직이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정한 흐름대로 흘러가는 하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데 뭘 차려? 나 하나 있는데 대충 먹지 뭐. 하지만 그런 말 속에는 나를 소홀히 대한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먹어도 국은 따뜻하게 드십시오. 반찬은 접시에 담고 식탁도 한 번 닦고 물컵도 깨끗한 것으로 바꿔보십시오. 누군가 보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작은 선언입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이 마음을 살립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일입니다. 외로울수록 사람은 더 연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점점 작아집니다. 먼저 건네보십시오.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전화했어. 오래된 친구도 좋고 형제자매도 좋고 예전 직장 동료도 좋습니다.
짧은 통화 한 번이 하루의 공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다시 이어질 때 사람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얻습니다. 그 감각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 일입니다. 예전 세대는 서운함을 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자식 힘들까봐 내 마음은 삼키는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으로 쌓여 몸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조용히 인정해도 됩니다. 나 오늘 좀 외롭구나. 나 지금 서운했구나. 나 사실 많이 보고 싶구나.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조금 누그러집니다.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식에게도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직장 문제도 있고, 경제적 부담도 있고, 몸이 지친 날도 있고, 말 한마디 할 힘조차 없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부모 마음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도 지금은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아내느라 바쁜 것일 수 있구나. 이 한 생각이 들어오면 서운함은 조금 줄고 이해는 조금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자식을 위해 충분히 쓰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쯤 당신 자신에게 써도 됩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늦은 오후 햇살도 따뜻하고 늦게 핀 꽃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후반부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 몰랐던 평온, 바쁘게 살아서 지나쳤던 여유, 비로소 나를 돌보는 기쁨은 지금이어서 가능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연락이 오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쓸쓸하지 않은 날이 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하루가 충분한 날이 옵니다. 그날은 마음이 차가워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식도 더 편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서운함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그저 건강하길 바라고, 잘 살길 바라고, 오면 반갑고, 못 와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어쩌면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미 충분한 사람인지, 왜 스스로를 더 이상 탓하지 않아도 되는지 조용하지만 깊게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도 조금씩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시며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그래, 내 마음이 바로 저랬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도 마음이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는 되는데 왜 아직도 서운하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가슴은 그대로 아프지? 괜찮습니다. 사람 마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곧장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젖은 장작에 불이 늦게 붙듯, 굳은 땅이 천천히 풀리듯 마음도 시간을 두고 조용히 변해갑니다. 그러니 아직 힘들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저 서운하기만 했던 감정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한다고만 느꼈다면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오래된 외로움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내 삶의 중심을 잃은 허전함도 있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매우 큽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부모가 아닙니다. 이 말을 꼭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명절마다 늘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표현이 서툴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실패였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고, 표현의 언어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당신이 해온 사랑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던 날들, 비 오는 날 젖은 옷 입고 돌아와도 아이 우산부터 챙기던 날들, 내 옷 한 벌은 미루고 학원비부터 냈던 날들, 몸이 아파도 티 내지 않고 가족 밥상부터 차렸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아도 당신의 인생 안에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몰라준다고 느껴질 때 먼저 스스로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참했었구나. 내가 많이 견뎠구나.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이 말은 누가 대신 해주길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에게 해주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칭찬보다 책임 속에서 살았습니다. 위로보다 의무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기대는 자리에는 익숙했지만 누군가가 안아주는 자리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더 외롭기도 합니다. 강한 사람으로만 살아왔기에 약한 마음을 어디 둘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느껴도 됩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해지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주십시오. 자식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만큼 사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있었다는 것은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고 싶다는 것은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는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만 않으면 됩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면 내가 아직 마음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오면 내가 연결을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자식 한 사람에게만 향하게 두지 마십시오. 친구에게도 나누고 이웃과도 나누고 새로운 취미와도 나누고 자기 자신에게도 나누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한 곳에만 머물면 무거워지고 여러 곳으로 흐르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삶은 더 좁아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넓어지는 삶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미루어 두었던 것들, 가보고 싶던 곳, 배워보고 싶던 것, 읽고 싶던 책, 만나고 싶던 사람들, 이제 하나씩 꺼내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무슨 나이에 이런 걸 하나 싶고 괜히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압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웃음도 다시 오고 설렘도 다시 오고 기대도 다시 생깁니다. 그 기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기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시 채워갈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바로 이 기대가 노년을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왜 연락 안 하지 대신 잘 지내면 됐다가 되고, 왜 안 오지 대신 오면 반갑고 못 와도 괜찮다가 됩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여도 큽니다. 관계가 편안해지고 마음이 덜 다치고 사랑이 더 오래 갑니다. 억지로 참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계절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힘든 시절도 지나왔고, 가난한 때도 견뎠고, 가족을 지키며 버텨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의 외로움 하나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이미 당신 안에는 살아낼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도 살아가십시오. 오래 미뤄둔 나를 이제는 만나러 가십시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왜 당신이 이미 충분히 해낸 사람인지, 그리고 남은 시간은 조금 더 편안해도 되는 이유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처음에는 그저 심심해서 영상을 틀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이 답답해서 우연히 들어오셨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분은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때문에 무언가 답을 찾고 싶어 여기까지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아프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넘기고,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참고,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묻어두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은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허전할까? 왜 자식은 잘 사는데 나는 편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준비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긴 이야기 끝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낸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누가 고맙다고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새벽잠 줄여가며 일했고,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가족 앞에서는 버텼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자식 먹을 것을 먼저 챙겼고, 내가 입고 싶은 것보다 아이 필요한 것을 먼저 샀습니다. 내가 쉬고 싶은 날에도 가족 일정 때문에 움직였고, 내 마음이 힘든 날에도 집안 분위기부터 살폈습니다. 이런 삶은 아무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끈기가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당신이 해왔기에 가능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꾸 부족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해줄 걸 그랬다.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내가 모자란 부모였나 보다. 이런 말로 남은 시간까지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 그 형편 안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자식이 지금 표현이 서툴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할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내느라 지쳐 부모 마음까지 세심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표현보다 깊은 곳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젊은 날의 사람들은 사랑하면서도 서툽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부모님 마음 다 알지 못한 채
바쁘게 지나온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사랑이 식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세대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 가지 방향을 바꾸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던 마음에서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마음으로, 누군가 채워주길 기다리던 삶에서 내가 나를 채워가는 삶으로, 누군가 먼저 연락해주길 바라던 하루에서 내가 먼저 나를 돌보는 하루로, 이 변화는 작아 보여도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일, 혼자라도 정갈하게 밥 한 끼 챙겨 먹는 일, 동네 공